그만 들고 페이지 128쪽 챕터 7 되고 있네요. 세포 분열 되고 있습니다. 128쪽에서 얘기하는 건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일련의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죠. 과거 염색체의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린다 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뭐예요? 상도. 네, 이 둘의 관계는 상동염색체입니다.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자의 관계 뭐라 부릅니까? 대립유전입니다. 대립유전과 라제이 똑같이 올 수 있죠. 뭐라 부르지? 순종. 그렇죠. 순종이라 불러요. 한자로 쓰면 호모는 영어인데요. 호모지니어스, 동형접합. 말했잖아 내가. 접합 동형. 호모지니어스 뭐 이렇게 해서 호모라고 단축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잘하는데가 저거. 호모는 뭐라니까? 동영접합이요. 한자는 동형접합되고 있습니다. 반면 아버지가 라지 B를 줬는데 어머니가 스몰 B를 줄 수 있는 거냐? 이건 뭐라 불러? 예, 잡종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한자로 이형접합. 나를 B자 쓰고 알트리야. 선생님이 맨날 믹스가 느낌 난다고 하셔갖고 그거 얘기하신 줄 알고. 근데 한자어로 말이야 믹스가 아이씨 어느 앉아봐. 어느 비읍시야 진짜 씨 하면 헤테로. 헤테로라는 이름을 써요. 헤테로구나. 헤테로지니어스의 줄임말로 헤테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상동염색체 하나 아버지한테 받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있다면 핵상을 우리는 EN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전물질 DNA 3대량을 받습니다. 이 DNA 3대량이 이런 그림을 그려요. 체세포 분열할 때. 체세포 분열할 때 DNA 3대량이 2도 아니고 4도 아니래. 뭐 뜻이지? 복세. DNA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의 주기를 살펴보면은요. 염색체라 불러주는 놈이 세포 전체 주기에 전부 다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라지엠 쓰면서 분열기 이때만 염색체가 보입니다. 염색체가 응축되어서 염색체로 보이는 건 아주 짧은 분열기 때만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전체 이쪽은 동영상이 안 나오군요. 자, 세포 주기를 볼 때 세포 주기 분열기 때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보이는 게 염색체입니다. 그럼 나머지 전체 시간은 간기라 부르는데 이 간기 때는 염색체가 안 보여요. 뭘로 되어 있다고? 염색사로 풀어져 있어요. 이 간기를 살펴보면 지완기라 부르겠습니다. 이 지완기는 세포가 공장. 생장하는 여기 때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S기라 부르줍니다. 여기는 유전물질 DNA를 복제. 복제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G2기라 불러주는데요. 이 G2는 분열을 준비하는 방추사라든지 중심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G2가 됩니다. 그래서 DNA 상대는 2도 아니고 4도 아니에요 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 관계 S기 뜻하고 여기가 유전물질을 복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 앞에는 뭡니까? 지원. 지원기가 되고 그 뒤가 G2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기라 불러주는 이때는 염색체 형태로 보이지는 않아요. 염색체 형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억지로 염색체 형태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관계는 뭐가 있습니까? 상도. 그렇죠. 이 두 관계는 상동이에요. 그리고 S기를 지나온 뒤에 G2가 되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뭐죠? 그치, 이 둘의 관계는 염색 분체예요. 염색 분체는 DNA 복제기 때문에 균제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기 라지비니까 이쪽도 라지비, 이쪽이 스몰 B면 여기도 스몰 B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 네. 그리고 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드는데 이 분열기를 염색체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분열기는 염색체 행동 패턴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눕니다. 전기 때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로 보이고요. 중기 때 적도면에 적도가 1분 아니고요.
염색체가 정렬되면서 동원체를 불러주는데요. 여기에 방추사가 연결됩니다. 후기 때 이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뜯어져 나가는 그림이 나오네요. 후기 때 뭐가 뜯어져 나간다고? 염색 분실. 그렇죠.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전통적인 교과 과정에서는 중기 때가 가장 시간이 짧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후기가 가장 짧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기 때 다시 핵막이 만들어지고 염색체는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지는 말기 때를 봅니다. 여기까지는 핵분열이 났고 핵분열 이후에 동물세포는 세포질 만입을 통해서 식물세포는 중간에 세포판 형성을 통해서 두 개의 세포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면 원래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염색체를 그림에 우리가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게 그려놨습니다. 그것은 중기 때 찍었습니다. 중기 때는 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되면서 염색체의 모양,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형 분석이 가장 유리할 때가 중기 때입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한 개 더 많아요 하는 염색체 도르벤이라든지 야 이거 뭐 어디 하나 잘린 것 같은데 염색체 구조가 이상하다는 그런 구조적인 돌연변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핵형 분석할 때 중기 때 타입입니다. 반면 유전자 이상 또는 뭐 혈액형, 유전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혈액형은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체세포 분열이 있고요. 여기에 상종 염색체가 없는 지점은 없죠. 사람이라면 2n = 46의 핵상은 46의 핵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체세포 분열은 핵상이 2n에서 2n으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즉 모세포나 딸세포의 염색체의 개수, 유전자의 구성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체세포 분열을 의의를 생각해 봅시다. 결국엔 제일 먼저 생장이 있었겠죠. 자라는죠. 몸치 자라는죠. 여러분이 어릴 적보다 훨씬 더 자랐던 것은 염색체, 여러분들이 어릴 적보다 지금 몸집이 자랐던 것은 세포 수가 많아진 거죠. 이해됐습니까? 상처가 났네요. 상처 난 부분을 메꿔야 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근데 단세포 생물들, 집신벌레, 아메바, 햇사포 이런 것들은 세포 분열 자체가 뭡니까 하면 생식이죠. 예. 단세포 생물이라면 요거는 생식, 무성 생식에 해당할 수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28, 129 앞에만 갖다 해보고 뒤쪽에 보시면 세포 분열 전, 중, 후, 말기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책 뒤에 페이지 보십시오. 1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거 그대로 있어요. 자, 근데 말입니다. 궁금증을 한번 물어봅시다. 왜 세포 분열해야 될까요? 세포 분열 왜 할까요? 살아야지. 아까 이만한 세포 하나면 되지 않냐 하는 건데. 표면적 그렇죠. 우리가 세포 살아가려면 외부에서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CO2 이산탄소라든지 노폐물들은 내보내야 되겠죠.
어디 통해서 내보내는 거면 당연히 표면적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넓을수록 뭐하다? 효율이 떨어져. 효율이 높아지겠죠. 큰 세포 하나보단 이런 작은 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 게 효율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를 2A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건 A가 되겠죠. 그래서 세포 부피에 따른 표면적의 비를 한번 따졌습니다. 부피 2A의 상승이에요. 표면적, 이거는 A 4A 제곱이 되겠는데요. 그게 얼마? 6명이죠.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얘는 A의 상승입니다. 되겠습니까? 표면적은 A 제곱이 6개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건 2의 상승이니까 8분의 4예요. 1이죠. 큰 세포 하나보다는 작은 세포 여러 개가 물질 교환의 효율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세포가 사는데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훨씬 더 효과적인 놈이 작은 세포 여러 개가 있는 것들입니다. 즉 실제로 코끼리 세포나 사람의 세포나 쥐의 세포나 세포의 크기 하나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코끼리가 몸집이 큰 이유는 세포 수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정리됐습니까? 자, 그럼 챕터 8로 넘어갑니다. 챕터 8은 생식세포 분열 또는 감수 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만드시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새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염색체가 몇 개? 40. 예, 2년도 46입니다. 내 새끼한테 내 염색체가 마누라보다 유전자가 더 좋은 것 같아. 염색체 한 개 더 주겠다고. 그래버리면 애가 돌멩이입니다. 염색체 수가 한 개 더 많은. 그러면 뭐 엑스맨 시리즈처럼 눈에서 광선 나고 레이저 광선 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지능도 떨어지고 지대능도 떨어지고 수명도 떨어지는 생존에 불리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N개의 염색체를 주고 아내가 N개의 염색체를 줘서 우리 아들, 딸을 만들게 됐죠. 즉 생식세포 분열, 즉 정자 및 난자를 만드는 목적들은 다음 세대 정난자의 합성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염색체의 개수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생식세포 분열의 과정을 소개하겠는데요. 이것 역시 유전물질 상대량, DNA 상대량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2, 4, 2 됐다가 1까지 내려옵니다. 계속 녹화되지? 뭐야? 내거 소리가 안 들리잖아. 딴 폰이네. 자, 다시요. D 상대 2도 아니고 4도 아니래. 뭐지? 복제. SB가 되겠죠? 앞에가 지원기, 그기가 G2가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 뭐다? 단기라 불러줘요. 뭐 별거 없어요. 그죠? 필요하다면 염색체를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색상 2N입니다. 이쪽도 똑같죠? 염색체를 그리면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감수체 1분열이라 불러주겠습니다. 감수체 1분열. 감수체 1분열 역시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말기로 구분하겠네요. 감수체 1분열 전기 때에는 핵막이 사라집니다. 똑같죠? 염색사가 응축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때 전기는 이 상동끼리 주각기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상동끼리 붙습니다. 상동염체의 접합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걸 우리는 이가 염색체가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 협합이라고 염색 분체가 몇 개 보여요? 네 개 보여요. 4분 염색체라는 이걸 쓰기도 해요. 상동 염색체 협합이랍니다. XY 남자라면 XY 염색체가 서로 붙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XY는 비록 모양과 크기는 다르다 하더라도 상동으로 취급한다. 이해됐습니까? 중기 때 적도면에 이가 염색체가 배열되고요. 함수나 연결되고요.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뜯어져 나갑니다. 체세포 분열의 후기 때 뭐가 분열이 됐다? 염색 분체 분리되는데 감수 제1분열 후기 때는 뭐가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핵막이 만들어지고 염색체가 염색사 형태로 풀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감수 제1분열 결과로는요, 상동이 더 이상 없습니다. 감수 제1분열 상동이 분리됩니다. 핵상은 2n이었는데 핵상이 n으로 달라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감수 제1분열 상동이 분리되고 핵상 2n에서 n으로 핵상이 다르네요. 다르다가 한자가 있을 것 같아. 뭐지?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를 이자 써서 이형 분열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해됐습니까?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역시 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의 경우도 챕터 8에서 책에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제 감수체 1분이 끝난 뒤에 바로 별도의 간기는 없습니다. 별도의 간기는 없습니다. 바로 감수체 2분열이 진행됩니다. 이 감수체 2분열도 역시 마찬가지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해요. 전기 때 이미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사가 응축되어서 염색체로 보이는데 상도 보여 안 보여? 이제 더 이상 상도 없어요. 중기 적도면에 배열되고 후기 염색 분체가 뜯어지고 말기 따로의 핵막이 만들어지고 역시 마찬가지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수 제2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는 네 놈이 되는데요. 더 이상 염색 상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얘는 핵상이 n에서 n 같죠? 같은 동자 써서 음형 분열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후때 뭐가 분리됐다고?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고요.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다만 상동 염색 자체가 없을 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도 핵상은 n이에요. 그래서 2n, 여기까지 2n이고 딸세포들부터는 n이에요. 밑에 또 다 n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 감수 분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체세포 분열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면 감수 분열은 생식선, 정손 난소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핵형이 2n에서 2n으로 바뀔 거 전혀 없다면 뒤쪽은 뭐가 된다? 2n에서 n으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균자의 관계를 대립균자라는 것입니다. 감수 제1분열은 상동이 분리된다는 것은 대립유전자, 멘델이 생각했던 유전인자,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멘델이 생각했던 유전인자, 현대과학에서 대립유전자를 불러주는 이게 분리됩니다. 물론 뭐 순종인 동위접합에서야 뭐 분리되는 게 뭐 똑같은 놈들이지만 이형접합, 헤테로였다면 라지 비를 준족과 스몰 비를 준족이 나눠지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생세포, 생세포의 다양성은 바로 요 감수체 1분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생식세포의 다양성은 감수체 1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감수체 1분열은 어차피 똑같은 이염색 분체가 뜯어지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물론 교차가 고리되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큰 아웃라인 잡았습니다. 물론 책에 보면 좀 짜잘짜잘한 얘기들이 더 있긴 해요. G제로 기록하는 놈들, 대상 분열 안 하는 놈들, 암세포 얘기들도 있고요. 뭐 남녀의 생세포 분열의 좀 차이점 뭐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큰 아웃라인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간 10분 정도 드릴게요. 앞에 챕터 7 체세포 분열과 챕터 8 생세포 분열 정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보충 자료까지 해서.